외모가 어땠든 간에 그런 분들이 수술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모습을 봤을 때 가장 성형외과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개업하고 있는 에이트 성형외과 김한조라고 하고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모든 과들이 메디컬 컴포넌트가 있을 거고, 서지컬 컴포넌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컬 컴포넌트가 있을 거고,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성형외과는 메디컬보다는 오히려 서지컬,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컬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피부 말고도 근육도 저희가 관여하는 과가 되기도 하고, 헤드앤넥, 그 다음에 바디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헤드앤넥과 바디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눌 수 있는 거는 리컨스트럭션이냐 아니면 에스테틱이냐, 네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만드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조립을 하고 손으로 하는 일들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는데, 생물학 시간에 개구리 해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생물체를 해부를 하면서 그때 그 순간의 희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서전이 돼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었죠. 이제 본과 4학년 처음으로 성형외과 실습을 돌게 됐는데, 똑같은 부위의 수술이라도 디자인을 하면서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테틱한 부분, 뭔가 미적인 부분을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지고 성형외과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환자들에게 어떤 사이콜로지컬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면서도 내 나름대로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유지할 수 있는 과는 성형외과가 제일 적합한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사를 넘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디컬한 프로시저를 하거나 서지컬 프로시저를 하는 것과 모든 게 멀쩡한 사람에게 뭔가 프로시저를 하는 건 굉장히 다르죠. 어떻게 보면 쉽게 돈을 버는 과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내가 손에 있고 러닝 커브를 극복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멀쩡한 분들을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라도 용납이 되지 않는, 그래서 그만큼 더 퍼펙션에 좀 열의를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형외과도 생각보다 응급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술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베슬을 다루는 과죠. 베슬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혹시 지혈이 안 되고 헤마토마가 생기면 어떤 바이탈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응급이 없는 과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다. 기본적으로 서지컬 어떤 영역에서 수술하는 사람들은 항상 핸드폰을 잡고 들고 살아야 돼요. 혹시 모를 어떤 위급한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이콜로지컬 부분을 수술적으로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아픈 사람이 좋아지고 나서 해피한 것도 좋겠지만 원래도 좋았던 사람이 더 해피해진 모습을 보는 거는 저는 제 인생의 큰 낙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성형외과라는 영역이 물론 예뻐지고 잘생겨지려고 수술을 하는 거지만, 정말로 수술이 잘못됐을 때는 그만큼 사이콜로지컬 트라우마는 너무너무 커요. 실제로 수술이 잘못된 분들이 상담 오면서 울면서 진짜 자살 시도도 했고 했던 분들이 있던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기억에 나는 어떤 남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코가 좀 또렷해지고 높아지기 위해서 코 수술을 진행을 하셨는데, 구형구축이라고 하죠. 굉장히 코가 안에 있는 보형물 때문에 코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비가 오면 코로 들어갈 정도로 코가 짧아지고, 누가 봐도 이제 대인관계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6번 수술을 했어요. 할 때마다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인공적인 보형물 말고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엉덩이에서 진피를 떼고 콧대를 세우고 늑연고를 이용해서 코끝을 입고 에스테틱하고 리컨스트럭션이 되는 부분을 같이 이제 수술을 진행했던 분인데, 이제 수술 끝나고 한 이제 1, 2년 지나고 나서 올 때마다 정말 눈에서 그 자신감과, 정말 신체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지만 정신적으로 했던 분이 어쨌든 수술 좋은 결과를 통해서 굉장히 밝은 미소를 가지고 정말 원장님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후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벌크업 돼가지고 거의 트레이너처럼 그렇게 이제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꼈던 환자 한 명 기억이 납니다. 외모가 어땠든 간에 그런 분들이 수술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모습을 봤을 때 가장 성형외과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레지던트 할 당시만 해도 주 80시간은 뭐 꿈도 꾸지를 못했었고, 성형외과 1년차로서는 어쨌든 뭐 외래하고 수술방 들어가고 수술 끝나고 회진 돌고 드레싱하고 업무가 끝나면 뭐 10시, 11시 차팅 끝나고 일 끝나고 새벽 1시, 2시, 3시 계속 콜이옵니다, 응급실에서. 그러니까 1년차 때는 거의 1년 동안 침대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년차 때는 너무 힘들었고 2년차 때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3, 4년차는 좀 여유가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트레이닝을 했던 만큼 수처나 여러 가지 제 실력을 늘리는 데 훨씬 도움이 됐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에스테틱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부분은 수술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수술방에서 내가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될 시간이 굉장히 길죠. 리컨을 하는 것은 뭐 진짜 8시간, 9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좀 많이 짧아졌다고 듣긴 했지만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원을 하느냐 아니면 대학에 있느냐, 그 다음에 리컨을 하느냐 에스테틱을 하느냐. 사실 대학에서는 에스테틱을 하기엔 좀 어려운 한계가 있고, 근데 에스테틱에 관심이 있다면 리컨을 하면서 에스테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원을 한다면 처음에 페이닥터를 일을 하던가 그러다 좀 경험이 쌓으면 이제 개원을 하고, 뭐 대개는 그런 방향으로 수술을 하는데, 저는 만약에 뜻이 있는 분이라면 앞으로 이제 미래를 좀 내다보면 3D 프린팅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접목되기 굉장히 좋은 과가 성형외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3D 관련된 분야와 접목을 해서 성형외과의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의료 환경에서 에스테틱한 부분은 어떤 과보다도 발전에 있어서 좀 앞서가는 그런 분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장기가 아닌 표피 있는 플랩하고 스킨하고 소프티슈를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뭐 좀 발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학을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나는 그냥 즐겁게 인생을 살고 싶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럼 당연히 개원 가라는 게 맞겠죠. 여러분이 돈을 목적으로 생각을 한다. 성형외과는 제가 본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성형외과는 정말 환자와 나와 1대1로 하는 수술이거든요.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거예요. 이만큼 정직한 과는 없습니다. 성형외과는 전국적으로 체인 있는 병원이 없어요. 뭐냐면 환자들이 수술한 그 의사를 찾아오는 거지 병원 브랜드를 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서 뭐 큰 돈을 버느냐? 아니요. 나는 무슨 갑부가 되고 싶다. 그럼 성형외과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성형외과 선택하는 거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난 진짜 정말 더 큰 돈을 벌고 싶으면서 리서치를 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대학병원에서 리컨을 하면서 우운드 힐링이나,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신지 모르겠지만 흉터라는 부분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칼을 댔는데 흉터 안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얼마나 획기적인, 정말 노벨상을 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에서 내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 리서치 분야에서도 대학에 남아서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의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형외과라고 하는 것도 미적인 것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덕목은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비율에 맞춰서 수술을 한다 한들 그 사람이 만족할까? 그건 아니거든요. 성형은 비율 때문에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각각 그 환자의 니즈에 맞춰서 수술하는 건데, 환자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성형외과 의사의 가장 큰 덕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 IT와 접목되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고, 성형외과의 영역에서도 학회나 외국 학회, 유튜브나 학회 가면 비디오도 진행되는 세션이 워낙 많아서 테크닉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냥 일반인이 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떠한 수술을 하던 그 후에 포스트업 매니지를 어떻게 하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컴플리케이션들을 이런 컴플리케이션 했을 때는 어떻게 인터벤션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그를 솔루션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단지 이거를 할 수 있다고 그 결과가 나오느냐는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닝 커브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러닝 커브라는 게 그 수술을 했을 때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를 예측을 하는 것은 내 데이터로 쌓아야 되는 것인데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최대한 10,000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진짜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쟁은 더 심해지고 오히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의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서 진료를 하고 할 때 과연 비전이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think outside the box, 그 다음에 think different,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라. IBM 왓슨이 오히려 의사보다 지금 진단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환자를 더 잘 진료할 수 있는 텍 기반 회사를 들어가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그 3D 프린팅과 관련된 뭔가 연구직이나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인과 관련된 진 테라피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흐름을 잘 보세요. 의학 공부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접목하면서 내 의대라는 어떤 의사라는 기반을 이용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인기를 하고 있고 K-팝과 접목을 해서 성형이라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에스테틱 시장이 가장 발전된 나라가 미국 그 다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수요는 내수는 점점 줄지 모르겠지만 중동에서도 한국을 차지하고 동남아에서도 한국을 차지하고 심지어 일본 환자들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제적인 예를 들어 언어적으로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 환자 말고도 다른 나라의 영역에서 진료를 내가 흡수할 수 있을 그런 능력이 된다면 그런 인터내셔널 클리닉을 차리는 것도 저는 좋은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내 삶 즐기기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손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은 사람, 내가 일한 만큼 벌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무슨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해서 무슨 큰 병원을 차리고 싶은 사람은 성형외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돈을 쫓아서 하지는 말아라. 내가 정말 즐거워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미래적으로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창출해내고 의학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실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보형물 관련해서 특허 낸 것도 있고 디바이스 관련 특허도 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이 있긴 하죠. 내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생기는 것이지 돈을 쫓고 뭔가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은 열리고 기회는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